그런데 선생님이 실제 중학교 아이들한테 수능 한국사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다들 100점 맞아요. 네, 아주 좀 쉽죠. 자, 우리 친구들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수능 한국사를 잘 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빠콩 시대에서 사회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우주체가 람보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 한국사 난이도 때문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능 한국사 난이도를 보면은 쉬워요. 네, 쉬워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작년 수능부터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되는 문제들이 선생님은 그래서 중으로 좀 올려서 중하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이도 때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능 한국사 잘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근현대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구석기, 신석기 막 이런 시대들이 나와요. 걔네들은 껌이죠. 걔네들은 실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현대사로 가게 되면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각종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단체와 조직들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 그 단체가 그 단체 같고 막 그게 그거 같고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근현대사에서 조직 이름과 단체 이름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틀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 그 수능 한국사에서 우리 친구들이 19번 문제를 특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 19번 문제의 주인공은요, 김규식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김규식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이 내인용만 들어가서 딱 이렇게 백과사전에 이렇게 딱 이름만 쳐도 뜨는 사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 그 사진은 훈남이십니다. 그런데 수능 한국사에서 이번에 나타나신 그 사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했겠죠. 많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진 옆에 이제 각종 키워드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키워드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면은 일단 첫 번째 나타났던 키워드가 이분이 남북협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북협상 하면은 두 명의 인물을 떠올려야 되겠죠.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 그러면 이분이 김구하고 김규식? 둘 중에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타났던 키워드가 바로 뭐였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석은 김구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부주석은 그 당시에 김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김규식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번 지문에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번 지문에 나왔던 좌우합작 운동은 누가 한 것이냐면 바로 김규식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 좌우합작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딱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개의 키워드를 연관해서 알면은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파악하기 쉽겠죠. 이렇게 선생님은 각종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단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능 한국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면 선생님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많이 투자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한 3일 정도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9강에서 10강 정도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이틀에서 3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너무 그렇게 몰아서 듣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 하면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 되게 진중한 건데 이런 거 지금 해가지고 전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거잖아요. 하고 진중한 얘기를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근데 기말고사 고3 친구들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기말에 많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요? 네, 여름방학 좋습니다. 너무 이제 뭐 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라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름방학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사가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아무리 쉽다고 해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등급이 너무 안 뜨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특히 이과생들 중에서 수능 한국사가 조금 미끄러져가지고 대학 원서를 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조금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써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네 대신에 시험을 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네 옆을 떠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해보자. 근데 애를 혼자 낳는 것과 그래도 옆에 남편이 같이 있어주는 것은 다르죠. 함께 한다는 것이 가지는 힘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한국사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의미로 수능 한국사와 교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섹시 댄스를 칠 것입니다. 나는 그거 치고 싶어. 개구리가 네. 한 거. 초록의 개인. 예, 지금요. 예, 지금. Bienvenidos a la cripta. Dame tu cosita, dame tu cosita, ay, dame tu cosita, dame tu cosita, ay, dame tu cosita, dame tu cosita, ay, dame tu cosita.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능 한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만세!